저도 오랫동안 헤맨 이유가 그거예요. 두성을 내려고 자꾸 학교 종일 고향길 눈 속에서 이래. 눈 속에서 이렇게 시원하게 공간으로 나와버려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소리도 공간으로 못 나온 소리는요. 객석 전달력을 갖추지 못한 소리는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소리가 공간으로 나와야 돼. 우리가 유행가를 부르면 우리 목소리로 부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성악은 뭐 때문에 허한 소리가 나버리냐면 이 두성을 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마로 뛰어버리거든요. 소리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 호흡의 길이 소리의 길이에요. 불어줘야 되니까 호흡의 길에서 벗어난 소리는 공간으로 못 나가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인 사고가 필요해요. 과학적인 사고가 이제 되기 전에 뭐랄까 다 감각적으로 먼저 익혀지다 보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결국은 소리가 공간으로 나가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성대에서 발생한 이 진동이 딱딱한 데를 때려서 이제 반사돼가지고 호흡이 그 반사된 소리를 공간으로 밀어주는 타악기적인 시스템이에요. 사람의 소리가 관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해서 관악기로 분리를 하는데 디자인은 그럴지라도 음향적인 면에서는 소리가 성대에서도 이렇게 때려져 가지고 입으로 들어오고 또 경구개를 때려서 진성화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설명을 하면 우리 악기는 철저하게 타악기적인 성질이 강해요. 근데 자꾸 이제 소리 길을 찾다 보니까 이제 길로 들어가 가지고 이 길이 호흡의 길이 아니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소리의 길은 어디냐면 성대에서부터 입이에요. 저음이 되면은 진동수가 낮기 때문에 전달되는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입으로 들어오는 속도가 늦다 보니까 성대 가까운 데서 울림이 느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흉성을 내려고 막 무겁게 나는 숲을 이렇게 소리를 내버려요. 이거는 음정에 대한 대처 능력이 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형성 두성이 이게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성대의 진동수에 의해서 어디에서 울림이 느껴지냐의 문제예요. 형성은 이제 저음이다 보니까 진동수가 낮으니까. 보세요. 피아노 소리 들어보면 무거워져요. 저음으로 갈수록 울림이 더 많이 생겨요. 네. 성대 가까운 데서 울림이 느껴지는 거고요. 저음으로 갈수록 울림 없이 더 깔끔해져요, 소리가. 네. 이게 뭔 말이냐면 이거는 느린 소리 속도가, 이거는 빠른 소리다 보니까 경구개에 부딪혀지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빨리 세게 부딪혀주고 그 다음에 위쪽에서 머리에서 울림이 느껴진다지. 우리가 학교 종이 땡땡땡 하다가 성악만 부르면 학교 이렇게 해버리거든. 네. 두성을 내려고 학교 종 이렇게 해버려요. 두성을 내려고 하면 그 소리는 공간으로 못 나와요. 학교 종이 이거 내 귀에만 엄청 큰 거예요. 네. 예, 이게 홀에 소리가 안 나가기 때문에 이 소리에 익숙해진 사람은 교수님들이 왜 소리가 작다고 그러지? 내 귀에는 이게 엄청 큰 소리인데 녹음해서 들어보면 나의 실체를 알게 돼요. 그래서 학교 이게 성악적인 소리라고 하니까 성악만 배우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학교 종이 땡땡땡 이 밖으로 소리가 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모든 소리는 입소리예요, 입소리. 네. 콧소리로 노래하면 이거는 성량적인 면에서 입소리라고 비교가 안 되는 소리예요. 비강 공명이라고 하는 것은 느껴지는 것 뿐이지 이게 코로 들어가 버리면 학교 종이 띵띵띵 이렇게 돼요. 다른 사람은 학교 종이 땡 이렇게 하고 있는데 비강 공명 쓴다고 학교 종 이렇게 하고 있어.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거는 잘못된 접근이에요.
그래서 영국에로 올리는 이유가 비강으로 가는 소리길을 막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의 길을 찾는다고 생각하면 평생 못 찾아요. 평생. 길이 어디지? 이것만 생각해서 끝나버려요. 노래 인생이 끝나버려. 머리가 너무 아파요. 네. 부딪혀주고 우리는 그 반사된 소리를 뒤에서 호흡이 밀고 공간으로. 모든 소리는 입에서 벗어나잖아요. 공간으로 못 나와요. 그 음정에 따라서 뭐 소리가 달라진다? 전혀. 호흡의 길은 우리 말하는 위치에서 다른 데로 가버리면요. 소리가 공간으로 못 나와요. 이렇게. 몸에 갇혀버려요. 근데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오류를 범하는 거고 저도 오랫동안 헤맨 이유가 그거예요. 투성을 내려고 자꾸 학교 종일 고향길 눈 속에서 이래. 눈 속에서 이렇게 시원하게 공간으로 나와버려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소리도 공간으로 못 나온 소리는요. 객석 전달력을 갖추지 못한 소리는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소리가 공간으로 나와야 돼. 그게 성악이 어떻게 보면 소리적으로만 보면 그 목적이에요. 공간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 소리가. 근데 공간으로 나온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나의 진성. 머리에 띄어진 두성이라고 생각해갖고 머리를 막 울리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를 입으로 가져오는 것이 이게 내 음색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2로. 그러니까 그 발성 연습할 때는 2로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R은 입 안에서 공간이 넓어져 있기 때문에요. 공간이 많이 만들어놔 버리니까 입에서 퍼져버려요. 이제 그대로 올라가면 이렇게 내요. 이렇게 한 사람 고음 못 가요. 더 올라가면 이렇게 내거든. 이는 나오는 면적이 좁아졌기 때문에 호흡의 압력이 더 형성될 수 있고요. 입 안으로 소리가 퍼지지 않는 상태로 내 원음이 공간으로 나오기 가장 용이한 모음이에요. 이렇게 좁은 공간으로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공간을 좁혀놨기 때문에 호흡의 압력이 형성됐잖아요. 근데 공간을 많이 해버리면 호흡의 압력이 입에서 나오면 더 퍼져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 위로 소리가 뜨지 않게 이 밑으로 이응을 잡으세요. 이응처럼 이응! 입 천장에 야구 글로브가 있는데 이 글로브가 이 위로 소리를 뜨지 못하게 이렇게 딱 잡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여기 안에 있죠. 손 범위 안으로만 소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올라가지 말고 이거를 생각하지 마세요. 입 천장이 소리의 한계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위에는 다 입 천장을 얼마나 다 때리느냐에 따라서 이 영향권에 있는 거예요. 자, 이응을 통해서 호흡이 이응을 관통해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로 이제 물리학적으로 따져보면 이 자음을 계속 불어주니까요. 근데 소리는 혼자 운동력을 갖추지 못했어요. 낙엽도 이 손바닥에 있으면 바람이 불거나 불어주지 않으면 낙엽이 못 움직여요. 뒤에서 불어줘 움직이죠. 소리가 손바닥에 있다고 했을 때 호흡이 불어줘요. 그러니까 우리 느낌은 자음을 통해서 호흡이 이렇게 자음을 이렇게 간통해서 나간다는 생각 항상 해야 돼요. 자음하고 모음하고 별개가 아니라요. 항상 긴밀하게 만나야 돼요. 뒤에서. 근데 우리는 항상 소리를 수직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죠. 공간을 못 나온 소리. 이렇게 돼 있어야 불어지죠. 위로 불어주면 소리가 공간을 못 나온다는 거.